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사제 타프티 2 책 강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강독이 제 4부에 들어서게 됐고요. 책의 분량으로 보면 거진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40%에서 50%에 이제 육박하는 분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슬비에 속옷 젖는단 말이 있죠. 매일매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꾸준히 할 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데, 그냥 하는 것의 위대함을 여러분 이 심리맨 TV 채널 강독과 함께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것이 굳은 결심으로 열정을 불태우고 끝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 하루 평생 쓸 에너지 다 쓰고 열정 불태워봐야 다 타 죽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에너지를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을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여러분 비결입니다. 트랜서핑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꾸준히 지속하라는 얘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지속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지속하려면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한다는 거는 기분이 좋든 나쁘든 피곤하든 바쁘든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셔도요. 거의 대부분은요. 바쁘다는 것도요. 대부분은요. 핑계입니다. 정말 바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핑계예요. 왜 핑계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진짜 해야 될 건 다 해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쓰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 다 써요. 그것만 빼도요.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그냥 매일 꾸준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 제발 꾸준히 지속하시고요. 제발 그냥 하세요. 예, 너무 결심하지 마세요. 너무 결심하지 마시고 너무 결심하지 않으려면요. 너무 후회하지도 마시고 너무 반성하지도 마세요. 그냥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털고 내버려 두고 또 시작, 다시 시작. 그래도 일어난다. 그래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또 한다. 어쨌든 한다. 그냥 한다. 그냥 한다. 이게 정말 강력한 겁니다. 예, 정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립니다. 그냥 꾸준히 지속하십시오. 제가 심리맨 TV 구관 채널에 있는 것을 지금 신관 채널로 꾸준히 옮기고 있잖아요. 벌써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 강독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2권 강독을 올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영상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이게 느린 것 같지만 여러분 거의 매일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잖아요, 지금. 금방 끝납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 진도에 따라서 그냥 꾸준히 지속하신 분들은 정말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땐 몰아서 보고 뭔가 될 것 같을 땐 또 열심히 하고 아유 이거 다 때려치자 수틀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또 1년, 2년 지났다가 또 다시 해볼까 하다가 왔다가 여러분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게 우물이 맞으면 한 우물을 계속 파야 돼요. 우물이 맞으면. 우물이 아니다 싶으면 옆을 파야 돼요. 우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 찾을 때까지. 근데 찾았다 싶으면 뭐예요? 당연히 한 우물을 파야죠.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물인 걸 알면서 안 파면서 물이 왜 안 나와? 그러면서 딴 데를 간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이게 물이 안 나오는 곳임을 명백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우물을 판다? 미련한 거죠? 이것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빨리 멈추는 거 현명한 겁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아닌 것을 빨리 포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라고요. 그런데 맞는 게 맞다. 여기가 맞다. 그런데 안 파? 게으른 거고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연장 장비 다 줬어요. 도구 다 줬어요. 지점도 알려줬어요. 그냥 하면 돼, 그때부터. 안 해?
누구 탓입니까? 안 한 사람 탓이에요. 그때부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다 싶으면 하십시오. 트랜서핑 1.0 버전, 2.0 버전, 타프티 이거다 싶으면 하세요. 어떻게? 그냥 꾸준히.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으세요. 그리고 또 딴 우물을 또 파보세요. 딴 우물을 파는 이유는 뭐야? 이거다 싶은 걸 찾으라는 거죠, 정말. 근데 찾았으면 뭘 해야 돼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먼저 하셔야죠. 졸업하셔야죠. 이도저도 아닌 게 항상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예, A 학교에 입학했는데 B 학교를 쳐다봐. B 학교로 편입했는데 C 학교를 쳐다봐. 평생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포기를 전제를 하고요. 포기가 선명할 때 선택이 확실해집니다. 내 선택이 존중받으려면, 오롯이 내 선택이 늘 최상의 선택이 되려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꺼이 버리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선택도 포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소유에 대한 것이든 소유 성공, 뜻대로의 삶, 인간관계, 뭐 연애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없죠. 도의적으로, 도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트랜서핑 이치에 따라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끊임없는 부정사념체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긍정사념체를 얘기해도 알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어떡하라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결국 또 부정사념체를 만들어내잖아요. 오늘 하려는 내용과 이 잔소리가 지금 연결돼서 제가 좀 서두에 잔소리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죠.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왜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이는 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닫고 내가 생각을 닫고 내가 이치를 거스르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쓰고 나는 비 안 맞을래 이렇게 외쳐봐요. 소용이 없다고요. 소용이 없다고요. 그냥 우산만 피면 되는데 우산은 절대 필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비는 맞기 싫단 말이에요. 왜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비를 멈춰주세요. 우산 피면 되는데. 우산 줬는데 왜 안 피냐고요. 저는 우산 필 힘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펴드릴까요 그럼?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또는 우산 펴주세요. 우산 펴주세요. 근데 딴 데 가지 마세요. 제 옆에 붙어 있으세요. 언제까지 붙어 있어? 다 떠나잖아요. 제 옆에 있던 우산 펴준 사람들은 다 저를 떠났어요. 이제 우산 펴준다고 다가오면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접고 떠나갈 거예요. 난 그렇게 버림받아 왔죠.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되셔야죠. 주인. 여러분 삶의 주인. 당당한 주인. 제발 당당한 주인이 되셔라. 당당한 주인이 뭡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자꾸 의지를 사용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의지는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 되느냐? 그냥 꾸준히 계속할 정도로 사용해야 돼요. 그냥 꾸준히 계속할 정도의 의지는요, 많은 힘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 조절을 못해요. 힘 조절을 못해요. 뭐 한다 그러면 다 써버려. 예를 들면 돈을 100만 원 줬어. 다 써버려. 아니면 하나도 안 써. 적당히 쓰라고 그러는데 적당히가 뭔지 몰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에너지 관리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제발 힘 조절을 합시다. 힘 조절. 그래야 그냥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냥 꾸준히 지속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도요, 트랜서핑을 이해 못하고 적용 안 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해서 그 꾸준히 하는 습관이 배기게 되면 그거 자체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합니다. 자, 이 잔소리 좀 길었죠?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잔소리 많이 합니다. 잔소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오늘의 주제는요. 페이지 189페이지에 있는 회피의 지점입니다. 회피의 지점. 제목만 보면 감이 안 오죠. 제목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야겠죠. 회피의 지점은 뭐에 대한 지금 내용이냐면요. 트랜서핑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심리면 잔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듯이 지금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라는 게 있죠. 의도. 내부 의도, 외부 의도. 내부 의도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간 의지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외부 의도는 외부 의도의 흐름으로 읽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밖에서 오는 힘. 우리는 내부 의도만 가지고 사는데 익숙해져 왔고 펜듈럼은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독한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기는 그러한 경영, 이기는 인생 이런 걸 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삶이란 외부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흐름을 타게 되면 훨씬 최단 경로로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목표에 이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살피고 흐름을 올라타는 그러한 방식의 목표 달성, 성취, 그러한 삶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부 의도의 힘을 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부 의도의 힘을 빼라고 그러니까 내부 의도는 나쁜 거야, 의지는 나쁜 거야, 곧 노력은 필요 없는 거야, 노력하지 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역시도 치우친 거예요. 힘을 빼라고 그랬더니 아예 힘을 다 빼버려. 진짜로 힘을 다 빼. 그 뜻이 아니잖아요. 탁구 칠 때 어깨 힘 빼세요 그랬더니 탈골된 사람처럼 힘을 다 빼버려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의도.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탈 정도의 내부 의도의 힘을 조절을 하는 것. 그 지점이 바로 트랜서핑을 하는 힘의 위치, 힘의 조절,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게 바로 이제 펜듈럼이죠. 펜듈럼. 우리는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트랜서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관건이 뭐냐? 힘 조절을 잘 해야 된다. 힘 조절. 힘 조절은 다른 말로 중요성 조절이기도 하고요. 의지의 사용을 어느 정도로 조율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제목으로 나온 회피의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피라는 것은 펜듈럼과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펜듈럼과 맞서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왜? 그래봐야 계속 에너지, 펜듈럼 에너지에 걸려든다. 미끼를 물게 된다. 그러면 네 손해다 이거죠. 에너지 빠진다. 그래서 펜듈럼은 싸우는 게 아니다. 통과시키는 거다. 휙 지나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휙 지나가게 하는 것, 통과시키는 것, 그것을 회피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피하는 그 지점이 어느 정도의 지점이냐, 위치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빼야 됩니까? 얼마나 내가 의지를 사용해야 되고, 얼마나 의지의 힘을 또 빼야 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얼마나 흐름을 따라야 되고, 얼마나 흐름을 끌고 가야 됩니까? 얼마나 노를 저어야 되고, 얼마나 물살에 따라서 흘러가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동과 수동 사이에 얼마나 조절을 해야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능동, 수동. 그냥 꾸준히 계속 지속하라. 이게 바로 능동과 수동의 절묘한 조화가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부 의도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지나친 능동. 다 불태워버려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오늘은. 또 지쳐. 결국은 제자리. 지나친 능동. 내부 의도에 갇히는 거. 펜듈럼 와봐. 다 죽었어. 와봐. 나랑 경쟁해보자. 너의 경쟁 상대는 누구야? 나의 경쟁 상대는 쟤야. 저 업체야. 저 사람들이야. 저 분야야. 자, 다 와. 들어와. 뭐 이렇게. 능동.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펜듈럼에 걸려듭니다. 동시에.
외부 의도의 흐름은 탈 수가 없습니다. 펜듈럼의 스타는 될 수 있겠죠. 결국은 스타덤에서 떨어집니다. 능동. 아닙니다. 반면에 수동이 하라고 이제 수동. 반면에 수동 얘기를 했더니 그래. 모든 것은 흐름에 달려 있어.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결국은 모든 것이 각본에 짜여진 대로 삶은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지. 오늘 만난 사람들,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정확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무의도식하는 이거 역시도 모든 게 각본에 짜여 있는 거야. 이것이 나의 운명이지. 나의 운명은 다 정해져 있거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럼? 세월에 내워라. 뭐 하는 거야, 이게? 예? 아무리 자율주행 차도요, 주인이 있고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거고요. 주인이 움직여줘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수동 얘기를 했더니, 페인이 돼버려, 페인. 아무것도 안 해. 피동적이 돼버려. 끌려가면서 흐름이래. 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치우친 거죠.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이 둘 다 통틀어서 양극단으로 치우쳐가는 것은 뭐다? 펜듈럼이 아주 좋아하는 태도다. 펜듈럼이 요거를 노리는 겁니다. 이 적절한 지점에 들어서지 못하게끔 그래? 능동 싫어? 그럼 수동으로 가. 대신 저 끝으로 가. 좀 세게 가, 세게. 수동 싫어? 흐름이고 뭐고 좀 힘을 낼 거야, 이제부터. 그럼 더 들어가. 다 먹어버려, 태워 먹어버려. 네가 1등 해, 네가 1등 먹어, 싸워가지고. 전사가 돼, 전사가. 위대한 전사가. 또 반대로 가, 또 반대로. 자, 오늘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요. 회피의 지점은 펜듈럼과 맞서 싸우지 않아야 트랜서핑을 하면서 외부 유도의 흐름을 탈 수 있는데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트랜서핑을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선택이란 말을 쓰죠. 파도가 있는데 원하는 파도를 선택하고 올라탄다. 서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선택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를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허용하기. 다른 말로 뭐예요? 받아들임. 이 두 가지가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선택과 받아들임, 허용이 적절히 구사되어야 한다. 이것이 트랜서핑을 하는 태도고 회피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 지점에 대한 정의다 이겁니다. 펜듈럼을 얼마나 피해야 됩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얼마나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얼마나 능동적이어야 됩니까? 얼마나 수동적이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다?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구사되어야 한다. 뭘 위하여? 균형이 깨지지 않게끔. 균형이 깨지지 않으려면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안 되니 그것이 뭐다? 중요성을 제로 상태로 낮추는 쪽으로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구사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치우치기 쉬운 사람들이죠. 너무나. 그래서 뭔가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지나친 능동으로 가요.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마치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트랜서핑, 원하는 파도 갈아타기, 원하는 인생의 파도 갈아타기, 현실 창조를 위한 놀라운 테크닉 과학, 100%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냥 그거는 꿈을 꾸셔야 돼. 그러면 잠자면서 자각몽 꾸셔야 된다고요. 현실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원치 않는 파도가 온단 말이에요. 인생의 쓰나미가 온단 말입니다. 뜻하지 않은 파도가 온다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트랜서핑을 한다고 인생 선택하고 주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된다는 뜻은 모든 것이 100%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 받아들이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멈추는 게 필요하다. 판단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때로는 같이 그냥 적당히 그러려니 흘러가는 게 필요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다. 허용해라. 받아들여라. 뭘 위하여?
그러면 다시 일어선다. 균형 잡는다. 근데 언제 저항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여기서 균형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죠. 물을 먹죠. 그럴수록 더 허용을 안 해. 그럴수록 더 독해지거나 아니면 이거 놔버려. 선택권마저도 포기해버려. 이거라니까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들이 계속 펜듈럼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꾸준히 지속하란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고수의 길입니다. 그냥 꾸준히 지속한다는 건 진정한 고수의 에너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에 나온 건 아닌데, 자, 이거예요. 자, 이게 중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세로축이.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낮아져요. 그 다음, 이거는 능동, 수동. 나의 반응 또는 행동의 양상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나친 과도한 능동. 이거는 과도한 수동. 그러니까 이게 능동이 매우 적은 상태. 예, 수동이 흐름을 따르는 얘기입니다. 이 수동은 매우 적은 상태.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트랜서핑을 하기 위한 지점, 회피의 지점,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피해야 되느냐, 펜듈럼과 싸우지 않으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펜듈럼이 막 시비 걸면서 다가와. 그냥 건드려 계속. 근데 어떨 때는 맞서서 문제 해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나친 수동이 되면은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 하면서 뭐 해요? 펜듈럼한테 먹히죠.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 맞서 싸우지 말래. 손대지 말래. 손대지 말래. 싸울 힘이 없으니까 손대지 말란 말을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가요.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맞서 싸우지 않는다는 게 끌려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길 또 물어버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느 지점이 돼야 되느냐? 트랜서핑의 관점은 회피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 지점을 굳이 말하자면 한 요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시화 시켜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시화. 그럼 다른 이 사분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죠. 중요성이 지나치게 들어가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능동적으로 현실을 대하고 상황과 맞닥뜨리는 사람,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 이건 좋게 말하면 열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집불통, 그리고 이 열정은 과열된 열정. 결국은 이 결과 뭐가 됩니까? 공통적으로는 다 펜듈럼에 걸려드는 거예요. 다 펜듈럼에 걸려드는 겁니다. 공통적으로는. 근데 우리의 현실적인 표현, 증상, 그 양상은 이거는 번아웃이 오죠. 탈진. 그 다음 갑자기 허무해져. 이러려고 이랬나 하면서 허무해져요. 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적이에요. 적대감. 다 적이야, 다. 경쟁 상대야. 그래서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영역을 봅시다. 중요성이 잔뜩 들어가긴 했는데 능동적인 게 없어. 수동적이야. 그럼 뭐가 된다? 의존적이 된다. 심지어 이상화하게 된다. 외부 대상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판단이 없고 자기 뜻이 없고 너무너무 저게 중요해. 이상화, 의존적 관계. 이거 역시도 펜듈럼의 밥이 되는 거죠. 끌려갑니다. 전형적인 종교 펜듈럼, 정치 펜듈럼 또는 복합 펜듈럼에 낚이게 되는 거죠. 자기개발 펜듈럼, 영성 펜듈럼. 낚입니다. 중요성이 낮은 걸 봅시다. 중요성이 낮아요. 매우 능동적이. 이건 뭐냐면은 중요성이 없다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데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흐름을 따라가거나 흐름을 허용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강하죠. 아이가 강해요, 아이. 다시 말해서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자아가 강한데, 중요성이 낮은 방식으로 강한 자아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하고 잦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솔하게 행동을 해요. 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이 자아의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야, 사람들이 뭘 저렇게 나를 규정하려고 그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왜 나를 이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응? 뭐가 중요한 게 있다고 자꾸 저렇게들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근데 그 내 맘대로 뭐예요? 이게 이제 소위 이 사람은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자유와 방종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책임,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 자유,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치노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충돌이. 그리고 경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응을 하는 겁니다. 부적응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사회를 따를 시키는 거죠. 내가 오라 그러면서. 그 되게 자유로운 영혼 같지만 사실은 외로운 영혼이죠. 자유외로운 영혼이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하니까 능동 같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중요성이 낮은 것 같지만 외적 중요성은 낮겠지만 내적 중요성은 높아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는. 내적 중요성. 그래서 화가 나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투명한 그물처럼 됐으면은 펜듈럼이 지나갈 텐데 이 자아가 강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숨은 자아죠. 그래서 겉으로는 자유인인 것 같고 다 포용하는 것 같고 평화주의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마음이 쉽게 손상되고 쉽게 걸려들고 쉽게 삐지고 화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추려고 더 자유로운 사람인 양 행동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방식으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책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만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마지막 영역입니다. 중요성은 낮은 상태인데 아이고야 수동적이네 매우 피동적이네 뭐예요? 끌려가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내 삶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허무한 삶 가운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내가 뭐 열심히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이 흘러가는 게 결국 이것도 어디로 흘러가요? 펜듈럼에 떡밥을 묻게 되죠. 힘을 빼라고 그랬더니 나를 그냥 툭 놔버렸네. 근데 이 흐름 따로 가긴 하는데 이 흐름이 어디서 오는 흐름이냐? 펜듈럼의 흐름이네. 펜듈럼에 흘러가네. 이게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결국은 힘 조절이 필요하다. 힘 조절, 중요성 조절, 힘 조절, 중요성 조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회피의 지점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회피의 지점이 바로 펜듈럼에서 벗어나고 트랜서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지점입니다. 탈출구죠. 해방구, 진정한 비상구. 여기를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도 그냥 제가 그냥 해보는 겁니다. 책에 안 나오고 이론도 아니에요.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했던 얘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율을 잘해야 된다겠죠. 조율. 그래서 이 중간에 지점, 이 지점으로 우리는 계속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사합니까? 선택적으로 구사해야 돼요. 때로는 이 정도의 능동, 때로는 이 정도의 수동, 때로는 이 정도의 능동과 수동 이렇게 선택적으로 뭘 보고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또 나의 상태를 보고 적절히 이렇게 구사를 해야 돼요. 그 기준은 뭐다?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강약 조절을 해라 이거지. 강약 조절. 능동, 수동 조절. 긴장과 이완의 조절. 내 뜻대로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조절. 이것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트랜스퍼가 회피하는 지점. 펜듈럼, 현실. 펼쳐진 현실에 손 대지 않는데 어느 정도의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까? 했을 때 그 회피의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책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 항상 1등이 되기 위해 준비된 상태일 필요는 없다. 자, 이게 내부 의도예요. 단지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받아들일 줄 알면 된다. 이게 외부 의도의 관점입니다. 190페이지. 현실과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한 상태에서 그것을 움직여야 한다. 현실과는 싸움을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펜듈럼과 맞서 싸우는 거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회피한 상태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죠. 볼딕체로. 네. 회피한 상태는 다른 말로 뭐예요? 예, 힘을 빼는 거, 중요성 낮추는 거, 그 다음 능동, 수동, 이게 힘 빼는 거죠. 힘 조절입니다. 결국 힘 조절. 또 한 면으로 설명하자면 거리 조절이에요. 예, 거리 조절. 얼마나 뛰어들고 얼마나 바라볼 것이냐, 얼마나 멈출 것이냐, 얼마나 지켜볼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일희일비를 하느냐? 자꾸 주어진 외적인 것에 눈이 돌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힘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버려 둘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고 그러니까 방관해버리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읽을게요. 너희는 현실을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너희가 아니라 외부 의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외부 의도에 대한 관점이 열려있는 그러한 사람이 트랜서핑을 하는 사람이다. 밑에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너희 곁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할 때 작동하기 시작한다. 뭐가요? 외부 의도가. 그러니까 외부 의도는 내버려 둘 때 작동한다는 거예요. 뭘 내버려 둬요? 이게 다른 말로 힘 빼라는 얘기죠. 힘을 빼고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있을 때 수동이죠. 그럴 때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 절대로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나한테. 이러면 흐름이 안 옵니다, 그 사람한테. 외부 의도 흐름이 안 간다고요.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흐름이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런데 내부 의도를 강하게 작동시키는 분들은 실패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왜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부정사님들 또 펼치잖아요. 제발 부탁인데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좀 내버려 둬 보시고 받아들여 보세요. 안 죽어요. 지배자의 위치도 완전히 똑같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현실을 선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네, 여기서 두 가지 표현 밑줄 그어야 됩니다. 뭐예요? 선택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선택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선택, 능동, 받아들이는 거, 수동. 선택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내부 의도, 외부 의도. 이 두 가지. 너희에게 있어서 나의 세계는 친절하다. 그것은 나를 보살펴준다라는 사실이 진리이자 아말감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 확언, 트랜서핑 확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밑줄 긋고 확언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나의 세계는 친절하다. 나의 세계는 나를 보살펴준다. 나의 세계는 내게 늘 친절하다. 나의 세계는 나를 항상 보살펴준다. 그 다음 유용한 원칙 적용하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저 잔뜩 긴장하고 있는 현실 선택자의 위치에만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의 위치가 되는 것으로 상쇄시켜야 한다. 상쇄시킨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려고 할 때 반대쪽을 쳐주면 균형이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지나치게 나의 내부 의도가 지나치게 작동해서 지나친 능동, 과열되어 갈 때 뭐예요? 때로는 확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집착이 강하고 뭔가를 자꾸 붙들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내버려두고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럴 때도 있지. 이걸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라 그래. 그러든가 말든가. 이걸 좀 받아들여야 돼요. 반면에 이제 이쪽으로 세워라, 떼워라, 뭐 다 그런 거지, 인생이. 이런 분들은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상쇄가 되면서 목적은 뭐예요? 균형 잡는 게 목적입니다. 반대급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잡는 게 관건이에요. 이 상쇄의 목적은 그겁니다. 191페이지 박스.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여라. 이거 확언으로 쓰셔도 됩니다. 첫 번째, 우주는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곳이고 그 안에는 나를 위한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으며, 두 번째, 사실 세상은 매우 편안하고 나를 향해 다가와 모든 것을 나에게 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를 받아들이면 실제로 그것은 사실이 된다. 예, 현실에 아말감을 입혀라, 이런 내용으로 보셔도 되죠. 그리고 이중거울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생각,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태도,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현실의 필름을 계속 좌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목놓아 잔소리를 합니다. 제발 부정적인 사념체를 계속 키워오시던 분들 내버려 두시고, 없애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계속 새로운 선택을 하세요. 기대하지도 마시고 그냥 하세요. 제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선택하세요. 그냥 씨 뿌리듯이, 씨 뿌리면 내일 갑자기 큰 나무에서 열매가 나나요? 아니잖아요. 요행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그냥 씨 뿌리세요. 내년엔 큰 풍년 풍작이 있겠지? 아니,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뿌리세요. 그럼 당장 나오지도 않는데 뿌려야 되나? 그럼 제가 되묻습니다. 지금까지 뿌려서 수확한 게 뭡니까? 날 괴롭히는 온갖 잡초들 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냥 뿌려보시라고요. 이제는 화건의 씨를 뿌려보시라고요. 이러한 화건의 씨를. 우주는 풍부한 자원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엔 나를 위한 것들이 충분하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었다. 그냥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안 됐으니까, 이전에 하던 방식이. 계속 읽겠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풍부함이 흘러넘치는 통로로 활짝 열어 젖히는 것을 의미한다. 네, 여기 또 밀줄을 그으셔야 돼요. 뭐냐?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다? 통로를 열어 젖히는 것이다. 받아들임의 의미는 뭐냐면요, 외부 의도와 관련된 거예요. 외부 의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하는 문제입니다. 외부 의도는 외부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개인차가 없어요. 외부 의도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 외부 의도가 통과하니까, 나에게서 나가니까 내 것처럼 보이죠. 내게 아니에요. 그럼 난 뭐 했다? 외부 의도를 통과시켰고 외부 의도와 접촉을 했고 외부 의도가 흘러가도록 열어두었다. 통로가 되었다. 통로가 되었으니 그것이 통과해서 나가니까 나에게서 나갔으니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게 아니다. 네. 우리가 챗GPT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주어진 정보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알아 하겠지만, 나는 챗GPT와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전달을 하는 거죠. 그냥 전달. 네. 그 느낌인 겁니다. 그러나 연결이 끊기면 그때부터는 내가 암기한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열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부족할 뿐더러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이 흐르는 지식에 비하면, 예, 깜냥이 안 된다.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 통과시키는 거다. 통과시키는 거. 통과시키려면 내가 막힌 데가 없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막힌 데가 없어야 돼. 그게 뭐예요? 힘을 빼라. 받아들여라. 허용해라. 이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지배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받아들임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지배자의 위치가 뭐다? 능동, 그리고 내부의도. 받아들임의 상태가 뭐다? 수동, 외부의도. 이렇게 정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피 지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피 지점이라는 것은 적당한 거리감, 적당히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적당히 흐름이 가는 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느낌. 이것을 이제 다른 차원에서 또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두 화면의 중심에 주의를 고정시키는 것에 배웠던 것과 똑같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두 화면의 중심에 주의를 고정시키는 거. 이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타프티에서 두 개의 스크린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개의 스크린인데, 하나는 외부 스크린, 하나는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내부 스크린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분주함.
우리는 이 양쪽을 오가면서 결국 의식을 잃어버린다, 잠들어 버린다. 우리는 이 양쪽에서 나와서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의식의 중심. 다음머리 활성화시키고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회피의 지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양극단의 회피의 지점. 지나친 능동, 지나친 수동도 아닌 그 지점. 이것이 의식의 중심부와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트랜서핑은 균형 잡는 데에서 있어서 아주 좋은 나침반이 되는 훌륭한 도구이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균형을 내적으로 잡아 나갈 때에 외적으로 균형이 잡힐 것이다. 그래서 현실의 균형을 잘 잡고 가는 사람들이 무탈한 사람들이지 너무 대단한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예, 무탈한 삶, 예, 적당히 원하는 방향, 예,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방향을 잃지 않고,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이 오더라도 완전히 좌초되지 않고, 예,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 적당히 큰 방향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성취,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공, 그보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성장하는 거. 더 중요한 건 성장해 나가는 거. 의식이 성장해 나감으로써 그 결과는 삶에 대한 뭐예요? 안정감, 삶에 대한 평화로움, 온화함, 밝은 사람이 되는 것,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필름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필름을 이런 좋은 필름으로 딱 마련을 하시고 거기에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입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썩은 동아줄 잡는 거랑 뭐가 달라요?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잡으니까 썩은 동아줄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필름, 예? 이게 양질의 필름이 아닌데 거기에 좋은 시나리오 입혀가지고 돌렸더니 화면이 지지직 하면서 비가 쏟아져요. 잡음이 들려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삶을 잘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근본적으로, 기본은 쉬운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잘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잔소리가 길어져서 아주 짧은 내용 길게 끌고 나갔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요, 좋아요를 눌러서 심리맨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맨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온라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그리고 해외 어디서나 언제든지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상담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맨 블로그로 오셔서 확인하신 후에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